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 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21강 철학, 종교, 역사, 풍습, 지리입니다. 21-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1-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나무 손잡이에 돌끝을 붙이는 능력을 배우자마자 우리는 나무를 자르고 땅을 쟁기로 가는 것을 배웠다. 나무는 풍부했지만 끝부분에는 진귀한 플린트가 필요했다. 도끼의 경우 기원전 4000년경에 가공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돌이 플린트로 대체되었다. 유럽 전역에서 발견된 플린트 도끼와 칼은 매년 약 50만 개씩 대량으로 생산되었다. 하지만 플린트 광산은 수가 매우 적었다. 알프스 산맥의 한 플린트 매장층에서 발원된 도끼머리는 서유럽 전역에서 발견되었다. 폴란드 중부에서 나온 도끼가 80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따라서 인류 최초의 도구인 플린트 도끼는 쉽게 교체될 수 있는 막대기와 귀한 플린트라는 두 가지 원재료를 이미 결합했고 그 과정에서 먼 거리를 이동하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플린트의 소유자는 플린트가 발견된 장소를 포기해야 보호해야 했고 최초의 재산권이 생겼다. 다른 사람들은 교환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예를 들어 양떼나 보존 처리된 가죽을 생산해야 했다. 이렇게 해서 무역이 시작되었다. 이 글 21-1번의 소재는 무역의 기원입니다. 도끼 끝에 사용되는 돌이 플린트로 교체되기 시작했으나 플린트 광산의 수가 매우 적어 플린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플린트 매장지를 보호하기 시작했으며 플린트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양이나 가죽을 생산해서 플린트와 교환하는 무역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4번의 어벤던을 프로텍터와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21-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1-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말컴 글래드웰은 자신의 베스트셀러 서적 아웃라이어스에서 한 문화의 역사가 아동의 발달과 그로 인한 성인의 성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향이 과거 여러 세대와 여러 대륙에 걸쳐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상이 계획과 끊임없는 노동을 필요로 하는 논을 가꾸는 자영 농부로서 생계를 유지했는가? 아니면 봄에는 심고 가을에 수확해서 그 사이에는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감자를 재배하는 농노로서 생계를 유지했는가? 여러분은 농작물이 비교적 도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농부의 후손인가? 아니면 코앞에서 생계수단을 도둑맞을 수 있었던 목장 주인의 후손인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났는가? 아니면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는가? 글래드웰은 특별한 사람들 자신의 책 제목에서의 아웃라이어는 단순히 노력과 타고난 지능의 산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역사상 특정 시기에 자신의 문화적 관행의 결과이다. 글래드웰은 비가스키나 사회문화 이론을 결코 언급하지 않지만 그의 책은 발달에 대한 사회 역사적 영향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글 21-2번의 소재는 사회 역사적 영향이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중요성입니다. 글래드웰은 자신의 저서에서 개인의 발달과 성취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과 타고난 지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문화와 역사적 배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가면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The practices of their culture at a particular time in history입니다. 따라서 21-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1-3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인들은 폭격 임무에서 미주리에서 모술까지 연료를 재급유하기 위해 착륙할 필요 없이 비행할 수 있다. 지리를 인류 역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보는 것은 암울한 세계관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지식인 집단은 그것을 싫어한다. 그것은 자연이 인간보다 더 강력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른 요인들도 분명히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술이 현재 지리의 철칙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은 일부 장벽을 극복하거나 아래로 지나가거나 통과하는 방법을 찾았다. 이제 미국인들은 폭격 임무에서 미주리에서 모술까지 연료를 재급유하기 위해 착륙할 필요 없이 비행할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의 거대한 항공모함 전투단과 더불어 그들이 전 세계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더 이상 동맹국이나 식민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들이 디에고 가르시아 섬의 공군기지나 바흐레인 항구의 영구적 접근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선택권이 있겠지만 그것은 덜 필수적이다. 이 글 21-3번의 소재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한 기술의 발전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미국은 이제 폭격 임무의 비행에서 재급유를 위해 중간에 착륙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지속 비행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4번 앞의 내용은 기술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4번 뒤의 문장에서 대신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21-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능 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22강 환경 자원 재활용입니다. 22-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유는 대부분 물이다. 젖소는 우유 한 단위를 생산할 때마다 같은 양의 물을 소비해야 한다. 상업용 낙농업체는 수백만 갤런의 물을 우유로 변화시킨다. 그들은 검사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솥대와 대규모 시설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일 수천 갤런의 물을 사용한다. 이 물은 주변의 대수층을 오염시키는 배수가 된다. 메탄가스 생성도 문제이다. 기업식 낙농업은 첨단기술, 동물유전학, 식품, 미생물학, 생물물리학, 생화학과 마찬가지로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다른 산업에 의해 제조된 특수장비, 착유기, 배관, 스프링클러, 분수기를 갖춘 거대한 사육 및 생산시설을 사용한다. 낙농산업 기반 시설은 더 새로운 산업 표준에 의해 구식이 될 때 폐기되어야 한다. 우유를 장거리 운송하는 것은 냉장 및 연료를 필요로 한다. 우유는 과거에는 재사용할 수 있는 유리 용기에 포장됐었지만 그것은 현재 보통 플라스틱에 담아 판매되는데 이것은 많은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고형 폐기물이 된다. 이 글 22-1번의 소재는 낙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입니다. 낙농업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해 폐수를 만들어내고 메탄가스와 폐기물을 생성하는 등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낙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 The burden that the dairy industry places on the environment입니다. 따라서 22-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폐기물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은 이러한 책임의 일부이다. 기업은 폐기물 생산량을 평가하고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폐기물 관리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재활용 및 퇴비화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것은 쓰레기 매립지로 보내지는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다. 기업은 폐기물 관리 관행을 자각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지속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기업은 자체 폐기물을 줄이는 것 외에도 더 큰 규모로 폐기물 감소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들은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포장을 줄이고 더 지속 가능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재활용 및 폐기물 감량을 촉진하고 폐기물 감량을 목표로 하는 법률 제정을 지지하는 단체와 협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업은 전체 공급망에 걸쳐서 폐기물을 줄이고 더 큰 규모로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글 22-2번의 소재는 기업이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3번 뒤에 이어지는 절은 문장의 필수 성분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what을 프로브의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이 끄는 접속사 that으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22-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3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상품을 재설계하고 소비자 선호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얻는 수단을 재구성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스타일과 잭슨은 널리 퍼져 있는 빠른 교체 생산 시스템을 비판했으며 상업적 기업의 수익성을 소비용 상품의 생산량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그들은 미래 기업의 수익성 원천은 상품이 아닌 서비스 판매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와 유사하게 뉴 앤 후이스도 더 지속 가능한 시스템에서 자동차 생산업체는 주로 신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망을 통해 예비부품, 수리 및 애프터웨어를 판매하여 자사의 상품을 오랫동안 계속 도로에 둠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상품 서비스 혼합의 재구성 사례는 재료의 생산량은 줄이면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유지 또는 증가하는 시스템 기반 접근 방식을 나타낸다. 이글 22-3번의 소재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상업적 혁신입니다. 기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품의 생산량은 줄이고 서비스 제공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상업적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품 판매에서 서비스 판매로 수익 모델을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The sale of service rather than products입니다. 따라서 22-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능 특강 영어 오늘의 진도는 23강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입니다. 23-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생물학의 풍요의 역설로 불리는 문제가 있다. 직관적으로 포식자 개체군은 그것의 먹잇감이 구할 수 있는 먹이의 양이 증가하면 더 잘 사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먹잇감에게 먹이가 더 많다는 것은 포식자가 구할 수 있는 먹잇감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포식자의 개체군도 또한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때로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토끼가 구할 수 있는 먹이가 증가하면 토끼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포식자, 이를테면 늑대의 개체수가 증가하는데 결국 늑대의 개체수가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많아져 불안정해진다. 따라서 토끼에게 더 많은 먹이가 있다는 것이 실제로 늑대 개체수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예시는 우리의 일상적인 직관, 즉 더 많은 먹이와 그에 따른 더 많은 먹잇감이 포식자 집단에 항상 좋다는 것에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 더 많은 것이 항상 더 많은 것은 아닌데 적어도 포식자와 먹잇감의 경우에는 그렇다. 풍요의 역설은 풍부와 풍요에 관한 우리의 직관이 관찰 가능한 사실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글 23-1번의 소재는 생물학에서의 풍요의 역설입니다. 포식자의 먹잇감이 구할 수 있는 먹이의 양이 증가하면 포식자의 개체군도 늘어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하면서 적어도 포식자와 먹잇감의 경우에는 더 많은 것이 항상 더 많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먹잇감에게 더 많은 먹이가 포식자에게 더 나은 생존을 의미하는가? Does more food for prey mean better survival for predators? 입니다. 따라서 23-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2번 문제입니다. 베이스먼 컴플렉스 럭스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약 46억 년이다. 사하라 사막의 많은 부분은 25억 년 전에서 5억 년 전 사이로 거슬러 올라가는 암석이 아래에 놓여 있다. 이 암석들은 극심한 열과 압력에 의해 크게 변형되었으며 오랫동안 기저복합, 암체라는 매우 개괄적인 용어로 알려져 있다. 기저복합 암체는 일정한 간격으로 일어나는 장기간의 침식이 뒤따르는 주기적인 융기 및 변형을 겪었다. 그것들은 물, 바람, 얼음에 의해 쌓인 거의 변형되지 않은 퇴적암으로 덮여있다. 이 상부 퇴적층은 두께가 최대 10km에 달하며 현재 사하라 사막의 절반이 훨씬 넘는 부분을 차지한다. 그 결과 사하라 사막의 표면에서 전체 지역의 약 15%에서만 기저복합 암체가 보인다. 기저복합 암체와 이 상부 퇴적층 사이의 접촉면은 흔히 매우 뚜렷하고 때로는 샘이 쭉 이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샘의 일부는 여전히 활동 상태이고 일부는 오랫동안 건조한 상태이다. 이 글 23-2번의 소재는 기저복합 암체입니다. 사하라 사막 표면에서 전체 지역의 약 15%만 볼 수 있다고 했으므로 5번 사하라 사막 표면 전체에서 볼 수 있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3-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밑주신 부분 중 문맥상 나만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변화하는 경향이 없는 최소 에너지 상태인 평형 상태를 향한 추진력은 화학과 물리학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이다. 낙하하는 물체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 정지하고 화학 반응은 더 이상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완결 상태에 이른다. 이러한 추진력은 모든 곳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자연계는 안전된 상태에 있더라도 보통 평형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 평형 상태에서는 온도와 압력 같은 속성이 시스템 전반에 걸쳐 일정하며 시스템은 외부 영향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그것은 자연계가 아니다. 실험실 경험의 이점 중 하나는 우리가 실제로 평형 상태의 성질을 측정하려고 할 때 그러한 완벽함이 나타나도록 조건을 제어하는 것이 실제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것이다. 자연계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질은 쉴 새 없이 유입되고 유출되며 온도와 압력 같은 속성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자연현상은 정적인 평형 상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규모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글 23-3번의 소재는 평형 상태가 어려운 자연계입니다. 평형 상태를 향한 추진력은 화학과 물리학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이지만 실제 자연계에서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물질의 속성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계를 외부 영향으로부터 분리하여 평형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4번의 inseparable을 isolated와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23-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능 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24강 스포츠 레저 취미 여행입니다. 24-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4-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는 한 사회의 일반 문화가 지닌 규범과 가치를 반영한다. 대부분의 세계 문화권에서 승리와 성공은 매우 가치 있는 특성이다. 스포츠는 높이 평가되는 승리지상주의 철학의 훌륭한 본보기 역할을 할 수 있다. 널리 유행하고 있는 이 태도는 종종 엘리트주의, 성차별, 인종차별, 민족주의, 극단적인 경쟁심, 약물남용,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물을 포함하여 도박 및 여러가지 기타의 일탈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스포츠의 진정한 정신은 또한 저절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 협동과 팀워크,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노력, 헌신, 개인적 탁월함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 규칙 준수, 전념과 충성심의 개념은 또한 사회에서 존중받는 가치이고 그것이 아마도 사람들이 스포츠를 아주 많이 좋아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대중매체에서 종종 선정적으로 보도되는 널리 알려진 부정적인 스포츠 기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팀과 선수에 대한 응원이 결코 헛된 노력이 아님을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스포츠 관련 기사가 훨씬 더 많다. 이 글 24-1번의 소재는 사회적 가치와 규범 표명으로서의 스포츠입니다. 스포츠가 승리지상주의 철학의 본보기로 부정적인 면이 있기도 하지만 스포츠의 진정한 정신은 저절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으며 협동, 팀워크, 규칙 준수 등의 개념이 사회에서 존중받는 가치이고 긍정적인 스포츠 관련 기사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이 글의 중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사회적 가치와 규범 표명으로서의 스포츠 Sports as a demonstration of social values and norms입니다. 따라서 24-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4-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친 부분 중 문맥상 나만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관광에서 전시효과란 현지 주민이 방문 관광객의 스타일과 관습에 맞추는 것을 말한다. 현지 주민은 방문객의 월등한 물질적 소유품을 목격하고 같은 것을 가지기를 원한다. 전시효과의 긍정적인 효과 중 하나는 그것이 지역민이 업무와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부추긴다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관광지 주민은 관광객에게서 자신이 따르고 싶은 생활 수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성과를 내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광객이 들고 다니는 고가의 카메라와 시계는 동경과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동기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노와 심지어 위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전시효과는 파괴적일 수 있어서 지역민은 관광객이 보여주는 상품과 생활 방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분개할 수 있다. 관광지 사회가 관광객의 상품이나 생활 방식을 접하면 이전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만족스럽다고 여겼던 것에 대해 관광지 주민의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전시효과는 관광지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현지인들이 자신들이 관광객만큼 부유할 수 없고 같은 생활 수준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관광객에 대한 질투, 분노, 심지어 증오심까지 종종 유발할 수 있다. 이 글 24-2번의 소재는 관광의 전시효과입니다. 전시효과가 현지인이 업무와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부추긴다는 장점이 있으나 파괴적일 수도 있어서 현지인은 관광객이 보여주는 상품과 생활 방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분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관광지 사회가 관광객의 생활 방식을 접하면 이전에는 만족스럽다고 여겼던 것에 대해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맥락이 되어야 하므로 5번의 unacceptable을 satisfactory와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24-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4-3번 문제입니다. 2025 뱃워치 피크닉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5 박쥐 관찰 피크닉.
박쥐 관찰 피크닉은 대개 오스트랄라시아 박쥐의 달에 터랄라 보호구역에서 열리는 재미있는 가족 행사입니다. 올해 그것은 3월 8일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셔서 수천 마리의 회색 머리 박쥐가 올리 크리크 옆에 휴식처에서 줄을 지어 나올 때 가장 놀라운 순간 중 하나를 볼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즐기세요. 세부 정보, 날짜 3월 8일 토요일, 시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감탄을 자아내는 이 경험을 친구 및 가족과 함께 하세요. 놀라운 도시 야생 동물을 즐겁게 맞이해 주세요.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창의적이고 손재주를 발휘할 수 있는 박쥐 관련 활동을 즐기세요. 박쥐를 주제로 한 무언가를 입거나 가져오세요. 숲의 필수적인 이 매력적인 장거리 꽃가루 매개자에 대해 알아보세요. 오후 6시부터 터랄라 보호구역에서 저희와 함께 하세요. 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세요. 피크닉용 매트나 의자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가져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글 24-3번의 소재는 박쥐 관찰 피크닉입니다. 예약할 필요가 없다, no need to book 라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24-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능 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25강 교육 학교 진로입니다. 25-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5-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녀가 여러분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것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로 인해 복잡하다. 이러한 단절은 여러분의 행동이 자녀에게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노력에 대해 재정적으로 충분히 보상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은 그들이 여러분이 일에 대한 열정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믿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여러분이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있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여러분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매우 다른 가치가 생기리라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의 행동이 가치를 명확하게 표현하는지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그것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자문해야 한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들이 여러분에게서 어떤 가치 메시지를 받고 있는지 물어보라. 예를 들어 여러분은 아빠 또는 엄마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니? 라고 그들에게 물어볼 수 있다. 이글 25-1번의 소재는 자녀에게 가치 전달하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와 자녀가 실제로 받아들이는 가치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것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양육에 있어서 인식된 가치와 의도된 가치를 조정하기. Coordinating perceived and intended values in parenting입니다. 따라서 25-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5-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풍부한 지식을 보유하는 것은 창의성의 기초이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많은 문제의 경우 그 이상의 무언가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물을 보는 능력, 즉 문제를 재구성하여 뜻밖의 통찰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흔히 이것은 사람이 문제나 프로젝트에 고심하다가 잠시 그것을 제쳐두었을 때 발생한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문제로부터 떨어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종의 무의식적인 문제 해결 과정인 부활을 가능하게 한다고 믿는다. 사실 그것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
부화는 개인이 문제를 제쳐두기 전에 더 긴 준비 기간이 선행할 때 더 도움이 된다. 잠시 문제를 떠나 있는 것은 아마도 엄격한 사고방식을 중단시켜 여러분은 상황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재구성하고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창의성은 동기부여와 끈기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지식, 유연성, 아이디어의 지속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글 25-2번의 소재는 창의성의 요건입니다. 문제나 프로젝트에 대해 고심하다가 잠시 그것을 제쳐두었을 때 창의성의 요건인 유연한 사고와 아이디어의 재구성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들어가면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Living the Problem Paradigm입니다. 따라서 25-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컬처노트 인큐베이션 이펙트 부화 효과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던 생각을 무의식 상태에서 재조합하여 갑자기 해결책을 발견하거나 여러 번 시도 후에도 문제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것을 일정한 시간 제쳐두었다가 다시 그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책을 발견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25-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5-3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호주 원주민과 아시아계를 포함한 많은 다른 문화에서는 특히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이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 경우 이것은 무례의 표시가 될 것이다. 가정과 학교의 신념이 다를 때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한 개인의 행동이 해당 개인의 관점과 다른 문화적 관점에서 해석될 때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멜콤과 그의 동료들은 주류 호주 교실에서 호주 원주민 학생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했다. 서구 앵글로 문화에서는 사람과 대화할 때 그들의 눈을 바라보는 것은 존중의 표시이자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부 호주 원주민과 아시아계를 포함한 많은 다른 문화에서는 특히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이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 경우 이것은 무례의 표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없다면 교사는 눈맞춤을 선호하지 않는 문화 출신의 학생들이 듣지 않거나 관심이 없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눈맞춤이 자신의 문화에서 존중을 의미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그것을 고집하는 교사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그 교사는 존중받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추정할 위험을 감수한다. 이글 25-3번의 소재는 눈맞춤의 문화 간 해석 차이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일부 호주 원주민과 아시아계를 포함한 많은 다른 문화에서는 이것, 눈맞춤을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이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면 무례의 표시가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주어진 문장이 however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이 문장 바로 앞에는 눈맞춤이 존중의 표시가 되는 문화적 해석이 있어야 하고 바로 뒤에는 눈맞춤의 문화적 해석 차이에 대한 몰리해가 가져올 수도 있는 오해 상황이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25-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능 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26강 언어, 문학, 예술입니다. 26-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6-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어가 다양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용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수도 있다. 일단의 도구로서 언어의 유연성, 유용성, 힘에 잠시 감탄해보라. 언어는 세상이나 그 일부를 묘사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명령을 내리고 합의를 이루고 이야기를 하고 농담하고 노래를 부르고 인사를 나누고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고 친구를 사귀고 적을 모욕하는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다양성 속에서 언어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생존과 번영 가능성은 같은 종의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를 통해 크게 향상된다.
우리는 개인으로서보다는 집단으로 훨씬 더 잘한다. 이는 다른 사람과의 협력과 다른 사람과의 조정을 매우 장려한다. 따라서 언어의 기능적 본질뿐만 아니라 본질적 기능은 의사소통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의사소통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의사소통이란 2명 이상의 지각 능력이 있는 존재들 사이에서 협력과 조정의 필수적인 공동의 이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글 26-1번의 소재는 언어의 본질적 기능입니다. 인간의 생존과 번영 가능성은 같은 종의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를 통해 크게 향상되는데, 언어가 본질적으로 그 유대의 필수적인 공동의 이해를 달성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기능을 한다는 글의 내용이므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언어의 본질적인 기능은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는 의사소통이다입니다. 따라서 26-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6-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는 해석되어야, 즉 명시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모두에 대해 분석되어야 한다. 저자가 의도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저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텍스트가 생성하는 어떤 의미에든 집중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D.H. 로렌스가 한 유명한 말처럼 말하는 사람을 믿지 말고 이야기를 믿어라. 종이의 질감이나 글꼴 크기와 같은 책의 물리적 측면은 독서 경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세기 신비평은 저자의 의도를 해독하는 것이 문학의 중심 목표라는 개념을 거부할 것이다. 그들은 문학이 해독하도록 저자가 심어놓은 비밀 메시지가 아니라 저자로 인하여 저자도 모르게 실제로 저자와 상관없이 생성되는 다중 의미의 역동적인 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모형에서 문학은 저자가 시동을 걸었지만 통제하지 않는 텍스트 세계이고, 독자는 해석을 통해 그 텍스트를 통제한다. 이글 26-2번의 소재는 텍스트의 해석입니다.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텍스트 자체가 생성하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2번의 문장은 책의 물리적 측면이 독서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2번입니다. 따라서 26-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6-3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화자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대단히 흥미롭지만, 그에게 왜 이것을 했는지 또는 저것을 바꿨는지 물어본다면 그는 우리에게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는 어떠한 정해진 규칙도 따르지 않는다. 그는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느낀다. 특정 시기에 일부 화가나 비평가가 자신의 미술 법칙을 고안해내려고 애써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형편없는 화가들이 이 법칙을 적용하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반면, 위대한 거장들은 그것을 어기면서도 이전에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항상 밝혀졌다. 위대한 영국 화가인 조슈아 레이놀드 경이 영국 왕립미술원의 학생들에게 파란색은 그림의 전경에 배치해서는 안되고 지평선에 희미해지는 언덕과 같은 먼 배경을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고 설명했을 때, 그의 경쟁자인 토마스 게인스버로우는 그러한 학문적 규칙이 일반적으로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는 그림의 중앙 전경에 있는 파란색 의상이 배경의 따뜻한 갈색과 대조를 이루며 당당하게 눈에 띄는 그 유명한 블루보이를 그렸다. 이글 26-3번의 소재는 화가와 미술의 법칙입니다. 화가는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영국 화가인 조슈아 레이놀드 경은 학생들에게 규칙의 중요성을 설명했지만, 그의 경쟁자인 게인스버로우는 글의 요지와 관련하여 이와 반대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므로
빈칸에 들어가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Such academic rules are usually nonsense입니다. 따라서 26-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능 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27강 컴퓨터, 인터넷, 정보, 미디어, 교통입니다. 27-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7-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에서 반향실 효과는 정보, 아이디어 또는 신념이 폐쇄된 시스템 내에서 전달과 반복을 통해 증폭되거나 강화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며 흔히 다르거나 맞서는 견해를 들리지 않게 만든다. 웹 데이터를 활용하는 빅데이터 소스는 특히 이러한 영향을 받기 쉽다. 웹 포럼과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의견과 비슷한 의견을 그대로 내는 목소리로 자신을 둘러싼다. 서로 다른 의견은 무시되고 소외되거나 트롤로 일축된다. 이것은 그때는 일반적인 합의로 간주되는 것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인간이 내적 일관성을 위해 노력하는 방식인 이러한 인지 부조화 이론은 잘 정립되어 있다. 우리는 불일치, 부조화를 경험할 때 심리적으로 괴로워하며 부조화를 피하거나 줄이며 일관성을 이루려고 노력할 것이다. 빅데이터에 대한 시사점은 분명한데 이는 웹 데이터 세트는 심하게 편향될 수 있으며 결론이 도출되기 전에 상당한 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 27-1번의 소재는 미디어 분야에서 반향실 효과입니다. 미디어에서 반향실 효과는 정보, 아이디어 또는 신념이 폐쇄된 시스템 내에서 전달과 반복을 통해 증폭되거나 강화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며 이것이 웹 데이터를 활용하는 빅데이터 소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며 웹 데이터 세트의 편향을 막기 위해 결론이 도출되기 전에 상당한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그림으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빅데이터는 편향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Keep in mind that big data can be biased입니다. 따라서 27-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7-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과학자와 수학자는 컴퓨터 과학과 수학에 재능이 있는 경향이 있지만 그들은 전체적으로 언어의 뉘앙스에 민감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어떤 것이 이름이 필요한 경우 그들은 최적의 함축 의미와 라틴어 어원 등의 그런 종류를 가진 완벽한 이름을 고르는데 집착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냥 이름 하나, 대개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관련된 이름을 선택한다.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은 코미디 극장 몬티 파이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스타워즈가 원조 서사 텍스트인 것처럼 몬티 파이썬은 컴퓨터공학에서 원조 코미디 텍스트이다. 웹 체계인 장고는 장고 체제의 발명가가 좋아하는 사람인 재즈 기타리스트 장고 레인하츠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는 커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자바와 무관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도 자바와 같은 시기에 발명되었으며 공교롭게도 또한 커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이 글 27-2번의 소재는 컴퓨터와 수학 분야의 명명 성향입니다. 컴퓨터 과학자와 수학자는 이름을 지을 때 완벽한 이름을 고르는데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며 그 예로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은 코미디 극장 몬티 파이썬의 이름을 따서 웹 체계인 장고는 장고 체계의 발명가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자바 언어는 커피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는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has to do with something they lik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7-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7-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1963년 뉴욕 세계 박람회에서 화상 전화기가 소개되었을 때 그 기술을 설계하고 도입하는데 선두에 있던 미국의 한 거대 통신 회사는 1980년까지 미국에서 그러한 전화기가 1000만 대가 사용될 것으로 추정했다. 삐달락입니다. 그러나 그 해의 실제 숫자는 0에 더 가까웠다. 30년 후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그리고 카메라가 장착된 데스크톱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개인용 비디오의 시장 침투는 정반대의 극단인 2억 3천만 대에 달했다. 시달락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때 인공위성으로 연결된 휴대전화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차세대 큰 흐름이 될 것으로 널리 예상되었다. 1998년 더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디어 분석가들에 의한 일치된 예측에 따르면 2006년까지 위성 전화 가입자가 3천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열광적으로 주장했다. A단락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미미했다. 이러한 위성 전화기는 보조금을 받는 일부 국가 안보용을 제외하고는 주로 모험 여행에서 대형 기구로 사용되며 그 틈새 시장조차도 대체품에 의해 빠르게 경쟁이 벌어졌다. 이글 27-3번의 소재는 통신산업 분야의 미래 예측 실패입니다. 화상 전화기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 그 기술을 도입했던 미국 거대 통신회사는 1000만 대가 사용될 것으로 추정됐다는 주어진 글 다음에 다른 유형인 개인용 비디오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는 내용의 비가 이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는 앞에서 언급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전개를 마찬가지로 similarly라고 말하며 인공위성으로 연결된 휴대전화의 큰 성공을 예측하는 내용인 C가 이어지고, 하지만 현실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미미했다는 내용의 A가 그 뒤를 잇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27-3번의 정답은 3번 BCA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능 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28강 심리 대인관계입니다. 28-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8-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한 측면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행복에 기여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 즉 전반적으로 삶에 얼마나 만족하나요? 라고 묻고 이어서 지난달에 데이트를 몇 번 했나요? 라고 물으면 두 답변 사이에 관련성은 전혀 없다. 그러나 질문의 순서를 뒤집어 먼저 데이트 질문으로 시작하면 이는 강한 관련성을 형성한다. 데이트 횟수가 더 많은 사람은 데이트한 횟수가 더 적은 사람에 비해 자신의 삶에 대해 더 행복하다고 평가한다. 응답자를 인기 척도에 집중 및 고정시킴으로써 여러분은 응답자의 행복에 대한 그 다음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응답자의 결혼이나 건강에 대해 먼저 주의를 환기할 때도 동일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행복 수준이 변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보통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지 못해서 삶의 여러 가지 측면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에 미치는 어떤 단일 요인의 영향을 고려할 때 그것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글 28-1번의 소재는 행복에 대한 인식과 평가의 변화입니다. 삶의 한 측면에만 집중하면 행복에 기여하는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의 글로 질문의 순서가 어떻게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평가를 바꿀 수 있는지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에 집중함으로써 그 요인의 영향을 실제보다 더 크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exaggerate its importance입니다. 따라서 28-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8-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자신은 공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다. 공감을 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동질감을 가지며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어떨 것 같은지 상상한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과 함께 축하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운다. 타인의 고통을 보는 동안의 심박수 같은 공감의 생리적 측정치는 설문조사의 자기 보고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성별 격차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공감을 표현할, 즉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고 있을 때 울거나 고통을 느낀다고 말할 가능성이 더 크다. 앤 클린과 앨버트 골드는 슬픈, 죽어가는 부모를 둔 아이들, 행복한 슬랩스틱 코미디 또는 무서운 높은 건물에서 거의 떨어질 뻔한 남자, 영화 장면을 시청하는 남녀 학생들의 비디오 테이프 녹화본에서 이러한 성별 차이를 관찰했다. 그들의 발견들은 여성들의 각각의 영화 유형에 대해 더 눈에 띄게 반응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여성은 감정에 민감한 뇌 피질부에서의 더 많은 활성화로 감정적인 사건을 더 깊이 경험하고 3주 후에 그 장면을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이글 28-2번의 소재는 성별에 따른 공감의 차이입니다. 3번에 Man and Women Strengths를 수식하는 분사구가 필요한데 Man and Women Strengths가 watch가 나타내는 행위의 주체이므로 watch를 watching으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28-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8-3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사실일 리가 없지만 그것이 우리 대부분이 자신이 평균 이상의 유머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웃음과 미소는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과 같다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를 사회적 종으로서 하나로 묶는 강력한 감정적 동인이다. 그것들은 개인을 집단에 통합시키기 시작하는 방법 중 일부일 뿐이다. 내 갓난아기 딸이 웃음을 터뜨렸을 때 그 아기는 관계를 만들려는 가장 강력한 원초적인 욕구 중 하나를 보여주고 있었다. 웃고 미소 지을 수 없다면 우리는 고립된 개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어색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매끄럽게 하려고 우리가 성격이 원만하고 공격적이지 않으며 어쩌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한 방법으로 웃음을 사용한다. 요컨대 우리는 웃음을 통해 우리의 반영된 자아를 만들어내는데 왜냐하면 우리 자아감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달려있으며 우리 문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 사실일 리가 없지만 그것이 우리 대부분이 자신이 평균 이상의 유머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자신에게 유머 감각이 없다고 쉽게 인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글 28-3번의 소재는 웃음과 미소의 사회적 역할입니다. 주어진 문장 it이 우리 대부분이 자신의 유머 감각을 평균 이상으로 생각하는 이유라고 말하며 하지만 그것은 통계적으로 사실일 리가 없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 바로 앞에는 그 이유에 해당하는 내용의 문장이 와야 하고 바로 뒤에는 이러한 통계적 불일치, 자신의 유머 감각 부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가 실제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의 문장이 이어져야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28-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능 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29강 정치, 경제, 사회, 법입니다. 29-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9-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회에는 일부 집단에는 혜택을 주고 다른 집단에는 피해를 주는 불평등이 지속된다. 대만에서는 1949년 공산당으로부터 탈출한 중국 본토 출신이 여전히 대만 원주민을 지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남성과 여성, 백인과 유색인종 간의 소득과 기회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는 고정관념이 생겨나면서 근본적인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왔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여성과 유색인종은 흔히 어린아이 같고 지능이 낮고 약하며 따라서 지시와 안내가 필요한 존재로 취급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여겨져 왔다. 그리고 실제로 백인이나 남성과 같은 지배적인 집단의 구성원에게서 더 자주 발견되는 견해인 불평등이 자연스럽고 옳다고 믿는 사람들은 특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지위가 높은 집단은 지위가 낮은 집단보다 더 유능한 것으로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지위 차이에 대한 명백한 정당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러한 예시가 보여주듯이 불평등은 사회 내에 서로 다른 집단에서 서로 다른 기회를 만들어내며 그런 다음 이런 상황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동일한 불평등을 영속시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그러한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한다. 이 글 29-1번의 소재는 사회적 불평등을 유지하게 하는 고정관념입니다. 모든 사회에는 집단 간의 불평등이 존재하는데 고정관념이 이러한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영속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사회적 불평등과 고정관념의 상호 강화 Mutual Reinforcement of Social Inequalities and Stereotypes입니다. 따라서 29-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9-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의 외관과 느낌을 미세하게 변경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빈번한 히스테리만큼 낯선 것에 대한 우리의 혐오감을 정확히 담아내는 것은 없다. 미국의 한 과일 기반 음료 회사의 피해가 막심한 로고 변경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2009년에 전설적인 광고 대행사가 그 회사의 로고와 라벨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 고용되었다. 목표는 그 브랜드의 더 현대적인 외관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빨대가 꽂힌 오렌지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사라졌다. 눈에 잘 띄는 색채 배합도 변경되었다. 제품 자체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똑같은 상표명을 가진 동일한 과일 주스였다. 단지 포장 박스가 조금 달라 보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브랜드 이미지를 바꾼 지 2주 만에 회사는 수익의 20%를 잃었다. 출시 후 30일도 채 지나지 않아 회사는 새로운 디자인을 진열대에서 철수하고 원래 라벨로 돌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30년 전통의 그 광고 대행사는 문을 닫았다. 이것이 유일한 사례가 아니다. 페이스북에 물어보라. 페이스북이 레이아웃을 변경할 때마다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사용자들의 항의가 빗발친다. 이 글 29-2번의 소재는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미국 과일 음료 회사의 로고 변경과 페이스북의 레이아웃 변경의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친숙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해 반감을 갖는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Our distaste for the unfamiliar입니다. 따라서 29-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9-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보는 때때로 유행병같이 퍼진다. 감염으로 퍼지는 바이러스처럼 정보도 입소문을 통해 확산된다. 빠르게 퍼지는 정보 확산의 메커니즘은 단순하며 동화나 전설의 전통과 비교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수없이 다시 말해지고 전달되면서 오로지 입소문을 통해 온 세상에 퍼진다. 이를 더 넓은 기반으로 옮겨보면 1세대에서 10명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4세대에서는 10,000명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엄청난 잠재력은 마케팅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어왔으며 만약 입소문으로 빠르게 퍼지는 뉴스 확산을 마케팅 수단으로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면 이것은 큰 장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입소문으로 빠르게 퍼지는 뉴스는 흔히 잘못된 정보를 빠르게 퍼뜨리며 맥락이 부족하고 공포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마케팅 전략으로는 부적절하다.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효과가 약화되는 전통적인 마케팅 캠페인에 비해 입소문으로 빠르게 퍼지는 뉴스 확산의 효과는 전파 정도가 증가하면서 자체적으로 강화되어 지속 가능한 정보의 탄내림, 앵커링 효과를 가져온다. 이글 29-3번의 소재는 입소문 정보의 이점입니다. 정보는 입소문을 통해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입소문 뉴스는 전통적인 마케팅 캠페인에 비해 효과가 크고 지속 가능한 정보의 단내림 효과를 가져온다는 내용이므로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입소문 뉴스의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4번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29-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컬처 노트, 앵커링 오브 인포메이션, 정보의 단내림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처음 입력된 정보가 이후의 의사결정과 판단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효과를 우리는 정보의 단내림 효과라고 합니다. 닷, 즉 앵커란 배가 항구 또는 항해 중 일정한 위치에 정박하고자 할 때 바닥에 박힐 수 있도록 고안된 갈고리 모양의 기구로 처음 입력된 정보가 이후의 행동에 닷처럼 작용한다 하여 단내림 효과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스노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30강 의학, 건강, 영양, 식품입니다. 30-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0-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열량 수치와 열량 정보 표시는 항상 비만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에 의해 형성되어 온 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표시는 확실히 특정 식품 내의 열량 수치를 반영하기는 하지만 열량 가용성, 즉 우리 몸이 실제로 그러한 식품으로부터 대사할 수 있는 열량 수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연구원 길레스 이어는 열량 가용성을 이해하는 것은 체중과 신진대사의 과학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열량 가용성은 음식 안에 가두어 넣어진 열량의 수치가 아니라 소화 및 대사 과정에서 실제로 추출될 수 있는 열량의 양이다. 즉 어떤 음식이 그 안에 100칼로리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은 그중 일부만 소화해낼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오가 주장하기로는 모든 영양 성분 표시와 식당 메뉴에 표기된 모든 열량 수치는 최악의 경우 틀린 것이고 기껏해야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글 30-1번의 소재는 열량 정보 표시의 맹점입니다. 우리의 몸은 음식을 소화하고 대사하는 과정에서 그 음식의 열량 중 일부만 소화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실제로 추출될 수 있는 열량의 양인 열량 가용성을 알아야 체중과 신진대사의 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데 현재 영양 성분 표시와 식당 메뉴와 같은 곳에 표기된 열량 수치로는 열량 가용성을 올바로 알 수 없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영양 성분 표시의 열량 수치로는 실제 체내 가용 열량을 올바로 알 수 없다입니다. 따라서 30-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0-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고 내면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인공과 완전히 혹은 심지어 전혀 동일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관객은 주인공의 반응이 왜 그의 상황에 적절한 것인지 이해만 하면 될 뿐이다.
우리가 이 점을 예를 들어 공포 영화에 관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등장할 때 가장 쉽게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는 등장인물이 유령이 나오는 집에서 도망칠지도 모르는 이유를 안다. 특히 우리가 주인공과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등장인물이 초자연적이거나 끔찍한 괴물을 비정상적이라고 느끼는 이유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영화 속 질병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질병에 대한 주인공의 반응을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 있기 위해 그와 완전히 동일시할 필요는 없으며, 질병과 질환이 보편적인 위협이라는 사실만 알면 된다. 따라서 등장인물의 반응은 흔히 영화에서 가장 강력한 공감 요소가 된다. 이 글 30-2번의 소재는 영화 속 강력한 공감 요소로서 등장인물의 반응입니다. 영화 속 상황을 이해하려면 주인공의 반응이 왜 그 상황에 적절한지 이해하면 되는데, 그가 처한 영화적 상황이 보편적으로 이해 가능하다면 주인공의 반응을 이해하고 내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공포 영화 주인공이 유령의 집에서 도망치거나 괴물을 비정상적으로 느끼는 이유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까닭은 유령의 집과 괴물이 보편적인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일 것이고, 질병과 질환도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위협이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질병에 대한 주인공의 반응을 강력하게 공감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캐릭터 리액션즈입니다. 따라서 30-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0-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해조류는 다양하게 활용되는 그것들의 용도로 알려져 있다. 해양 먹이 사슬에서의 첫 번째 유기체로서 그것들은 수중과 육지 동물 둘 다에게 영양분을 제공한다. 그것들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향료 첨가물로, 혈당 감소를 위해, 감기와 기침 등을 위한 의약품 제조를 위해, 비만 예방을 위해, 동물 사료로, 바이오 연료의 연료로, 바이오 가스 생산을 위해, 물질의 겔화, 농축화 및 안정화 재료로, 폐수 처리를 위해,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위해 사용된다. 해조류의 용도는 다양한 한편 그것들은 환경 친화적으로 여겨지고 그것들이 자라는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반적으로 그것들은 해양 생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터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경제와 해양 생태계 모두에 도움이 된다. 해조류의 성장 속도는 바다의 수온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것들의 존재는 또한 해저 저인망 어선의 장애물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해저와 그 지역의 취약한 환경을 보호한다. 이 글 30-3번의 소재는 해조류의 다양한 용도입니다. 수중과 육지 동물에게 영양분 제공, 여러 의약품과 바이오가스 생산, 폐수 처리, 해양 생태계 보호 등 해조류의 다양한 용도에 관한 글입니다. 따라서 바다의 수온 변화가 해조류의 성장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4번 글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30-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